11분. 폴란드의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18대가 국경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죠. 폴란드가 외쳤습니다. 나토, 지원 바랍니다.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4시간 후 회의 소집하겠습니다. 미쳤습니까? 폴란드는 또다시 버려지는 겁니까? 2025년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까? 1795년 폴란드는 유럽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국들에 찢겨버린 나라, 123년의 침묵. 1939년 독일의 전차가 국경을 넘어오던 날, 그들은 또다시 첫 희생양이었습니다. 2025년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기억했습니다. 70년 전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난 한 나라를. 그 나라는 매일 휴전선 앞에서 버텼습니다. 전쟁을 잊지 않았고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폴란드가 9,000km 떨어진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72시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이미 준비됐습니다. 나토가 회의할 때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2년 걸린다고 할 때 한국은 90일이면 된다고 했죠. 불가능하다고들 했습니다. 세상이 틀렸습니다. 3개월 후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에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선체엔 태극 문양이 선명했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경례했습니다. 땡큐 코리아. 70년 전 도움받던 나라가 이제 유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숨을 멈췄습니다. 스크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18대 폴란드로 직진합니다. 11분 남았습니다. 나토 긴급회의. 4시간 후입니다. 미쳤습니까? 7분 F-16 발진. 5분 교전 대기. 3분 본부 침묵. 1분 금지 명령. 0분. 폴란드가 무너집니다. 72명이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리처드 볼턴, 58세, 나토에서 25년을 일한 전략가입니다. 전쟁을 분석했고 위기를 예측했고 동맹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72명 중 1명으로 앉아서 폴란드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을 뿐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브뤼셀 지하 작전실이었습니다. 형광등만 차갑게 반짝였죠. 환기구에서 나오는 냉기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회의 테이블은 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18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모두 나토 회원국이었습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검은 양복, 흰 서류, 붉은 경고등. 그게 전부였습니다. 직접 개입은 시기상조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시선을 피했죠. 제재 강화를 우선해야 합니다. 독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국이 덧붙였습니다. 그의 손은 펜을 돌리고 있었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신중. 지금 폴란드 국경에서 총성이 울리고 있는데 말입니까? 벨라루스. 국경 인근 러시아 항공기들이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단순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었죠.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탁자를 쳤습니다. 컵이 흔들렸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컵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누군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맹이 무너지는 소리였으니까요. 저는 나토를 믿었습니다. 1949년 소련의 위협 앞에서 자유세계가 손을 잡았죠. 북대서양조약기구. 집단방위.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나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제5조 집단방위 조항. 그 약속이 유럽을 지켰습니다.
냉전을 이겨냈습니다.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말입니다. 25년 전 저는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33세 젊은 분석가였죠. 나토 깃발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파란 바탕의 흰별. 그게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역사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의의 편에 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오늘 그 깃발 아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논의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72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 사이 폴란드는 혼자 버텼습니다. 우리의 말은 길었고 폴란드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스크린에 폴란드 대통령의 긴급 생중계가 떴습니다. 나토의 지원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턱선이 굳어 있었죠.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독자적 군비 확충에 돌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자 행동은 위험합니다. 누군가 말했죠.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위험? 지금 더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동맹이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25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발칸 전쟁,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사태. 수많은 위기를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 무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만큼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우려 표명이었습니다. 우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경보등은 여전히 깜빡였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위원회 자료였죠. 저는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였습니다. 코리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위원회가 작성한 긴급 분석 자료였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과의 긴급 협력 가능성 검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말입니까? 그러나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납품 가능. 즉시라니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2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3년 대기였죠. 프랑스 무기는 견적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즉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훑었습니다. K2 전차, 120mm 활강포, 자동장 전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탑재. K9 자주포, 분당 6발 사격 가능, 40km 사거리. FA50, 초음속 경공격기. 숫자들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2년 걸릴 생산량을 한국은 6개월에 끝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다음 날 아침, 나토 분석팀 회의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접촉 중입니다. 제가 말했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 무기요? 프랑스 분석가가 비웃었습니다. 값싼 대체품일 뿐이죠. 아시아 기술은 실전이 없어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가 절박하긴 하군요. 영국 분석관이 어깨를 으쓱했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실전이 없다고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실전을 잊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류 위에서만 전쟁을 하는 자들. 그게 지금의 나토입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방산, 한국 전차, 한국 무기. 화면에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에 참전했었죠. 영국군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서울이 불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었죠. 사람들은 맨발로 도망쳤어. 그런데 말이다, 리처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그 후로 한국을 잊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0년 뒤 아버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죠. 아버지가 구해줬던 한 가족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뒀습니다. 저 나라는 다시 일어설 거야. 아버지가 말했었죠. 반드시.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불타던 서울, 무너진 다리, 피난민의 행렬.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유럽을 구하러 온다는 겁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폴란드 국방차관과 한국 방산 대표의 비밀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옵저버로 참석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나토 사전엔 없는 단어였습니다. 폴란드 차관이 물었습니다. 언제 납품 가능합니까? 3개월 내 첫 선적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측이 답했죠.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3개월? 독일은 2년이라고 했는데 말입니까? 조건은 무엇입니까? 폴란드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뢰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린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약속. 그 단어가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언제 약속을 했습니까? 우린 논의만 했습니다. 검토만 했습니다. 2주 후 폴란드 언론이 터졌습니다. 9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 체결. 폴란드 마이너스 한국 방산 협력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헤드라인이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KUREA, OUR, NEW, SHIELD. 코리아, 우리의 새로운 방패.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토가 논의할 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망설일 때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절차를 밟을 때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요청받기 전에 준비했다. 그들의 기술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2월의 발트에는 얼어붙어 있었죠. 그러나 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저를 압도했으니까요. 선박이 입항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었죠. 선체의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제였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부두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가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K2 전차였습니다. 검은 강철 덩어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55톤. 1500마력. 활강포가 하늘을 향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실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3개월 만입니다. 옆에 선 폴란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약속대로입니다. 약속대로.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유럽은 2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3개월 만에 왔습니다. 이게 신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폴란드 북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나토 본부의 공식 파견은 아니었습니다. 개인 자격이었죠. 저는 직접 봐야 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진짜인지 말입니다. 훈련장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였죠. 폴란드 병사들이 K2 전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그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엔진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낮고 묵직한 진동이었죠. 땅이 울렸습니다. 공기가 떨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소리였습니다. 전차가 움직였습니다.
눈밭을 가로질렀죠. 빠르게, 정확하게. 회전했습니다. 멈췄습니다. 포탑이 돌았습니다. 목표물을 향했죠. 발사. 천둥 같은 소리가 훈련장을 뒤흔들었습니다. 3km 거리의 표적이 박살났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무기였습니다. 전쟁을 치른 나라가 만든 무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폴란드 대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K9 자주포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10연 발 사격이었죠. 목표는 8km 밖이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쾅, 쾅, 쾅. 10발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30초 만이었습니다. 표적지로 달려간 관측팀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명중률 98%. 저는 전율했습니다. 98%.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한국 기술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움직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린 전쟁을 압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다시는 늦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장사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의 눈이었습니다. 1950년을 기억하는 민족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토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무기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문장을 삭제하라.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였죠.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나는 증언한다. 다음 주 폴란드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식 배치된다는 발표였죠. 폴란드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 국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25년을 나토에 바쳤습니다. 동맹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동맹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토를 떠나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강철이 어떻게 신뢰가 되는지 말입니다.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퍼졌습니다. 서방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조롱이었죠. 독일 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정말 9조 원 계약을 지킬 수 있을까? 프랑스 방송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가격 경쟁용 실험일 뿐. 영국 전문가들은 분석 프로그램에 나와 말했습니다. 아시아 무기의 내구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검증? 당신들은 검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시했을 뿐이죠. 나토 본부에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첫 배송은 쇼일 뿐이다. 한 고위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다. 그들의 말엔 일리가 있었습니다. 9조 원 계약이었습니다. 전차 180대, 자주포 212문, 경공격기 48대. 이건 엄청난 물량이었죠. 과연 한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3월 중순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적 일정이 밀렸다는 소문이었죠. 출처 불명의 뉴스가 퍼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도 불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요? 한국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말입니다. 인공위성 영상 접근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부산항을 검색했죠. 화면이 떴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부두가 가득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정렬돼 있었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물선 세척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선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루머는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가짜 뉴스였죠. 한국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부산항을 확인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측도 위성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도했죠. 일주일 후 두 번째 선박이 출항했습니다. 예정보다 3일 빨랐습니다. K2 전차 20대가 실렸습니다. 폴란드 언론이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약속보다 빠르다. 나토 본부가 술렁였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정을 한국은 앞당겼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한국 방산청 자료를 다시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계약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가 요청하기도 전에 생산 라인을 가동했던 거죠. 한국은 요청받기 전에 준비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4월 초 세 번째 선박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K9 자주포 30문이었습니다. 그단스크 항구가 다시 들썩였죠. 폴란드 군인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폴란드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시간보다 빨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타전했습니다. 코리아 딜리버스 어헤드 오브 스케줄. 한국 일정보다 앞서 납품. BBC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유럽을 놀라게 했나? CNN이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K 디펜스, 유럽 방산의 새 기준.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프랑스 대표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을 지키는 게 문제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시장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 말입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25년을 바친 나토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나토 본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안녕.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배울 시간이다. 한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저는 폴란드 북부 드로비슈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나토 공식 파견은 아니었습니다. 사표를 낸 뒤였으니까요. 폴란드 측이 저를 개인 자격으로 초청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죠. 훈련장은 광활했습니다. 지평선까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K2 전차 30대가 정렬돼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40문이 배치됐습니다. 하늘에선 FA-50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날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의 첫 대규모 실전 훈련이었습니다. 서방 각국 참관단이 와 있었습니다. 나토 관계자들도 보였죠. 그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라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훈련 지휘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시작합니다. 명령이 떨어졌죠. 40문의 자주포가 일제히 포신을 들었습니다. 목표는 12km 밖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깃발이 펄럭였죠. 발사. 천둥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40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10연발이었습니다. 쾅쾅쾅쾅. 멈추지 않았습니다. 40초 만에 400발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관측팀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명중률 확인 중.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명중률 98%. 참관단이 술렁이었습니다. 98%. 400발 중 392발이 목표를 맞췄다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참관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가능한 수치가 아닌데. 독일 장군이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검증? 눈앞에서 봤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까? 다음은 K2 전차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30대의 전차가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평원을 뒤덮었죠. 55톤 강철 덩어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시속 70km로 질주했습니다. 눈 덮인 평원을 가로질렀죠. 급회전했습니다. 포탑이 돌았습니다. 목표물을 향했습니다. 동시 발사. 30발의 포탄이 3km 밖 표적을 강타했습니다. 폭발음이 연속으로 터졌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K2 전차의 통신 장비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무전이 끊겼죠. 훈련이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폴란드 기술진이 당황했습니다. 매뉴얼을 뒤적였죠. 그러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뛰어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들고 전차로 달려갔죠. 해치를 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해치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해결. 전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훈련이 재개됐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결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적의 실전 경험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폴란드 병사들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이 무기는 다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싸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류를 위한 게 아니라요. 젊은 병사가 덧붙였습니다. K2를 몰 때 두렵지 않습니다. 이 전차가 저를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기란 이런 겁니다. 신뢰를 주는 거죠. 숫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저녁 한국 기술팀이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임무가 끝났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헌신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죠. 전쟁을 막는 건 강철이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죠. 다시는 약한 나라가 되지 말자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기 폴란드에서도 말입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팀이 떠났습니다. 버스가 훈련장을 빠져나갔죠. 폴란드 병사들이 도열에 격리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남긴 겁니다.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기술이 아니다. 경험이다. 전쟁을 겪은 민족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진짜 강국은 무력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6월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초청받았습니다. 사표를 냈지만 아직 공식 퇴직 전이었죠.
한국-폴란드 협력 평가 보고서 작성자로 지목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폴란드의 독자 행보가 문제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토 체계를 무시하고 있어요. 독일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은 동맹 결속을 해칩니다. 미국 대표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기술은 통제 불가 변수입니다. 위협적이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통제, 위협,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폴란드는 생존을 택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지 못한 걸 한국이 줬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몰턴 씨. 프랑스 대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요. 전략?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72시간 회의하는 게 전략입니까? 리처드. 영국 대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잖나. 한국은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질서.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질서보다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폴란드 협력에 대한 공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 기한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납품 속도, 성능 평가, 훈련 결과, 폴란드군 만족도.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완벽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었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몰턴,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네.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말일세.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는 부분. 삭제해주게. 저는 멈췄습니다. 왜입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네. 한국을 과도하게 긍정하는 건 곤란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굵게 만들었죠.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증언한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수정 거부 통보와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폴란드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부 국경 지역 생중계였죠. 화면에 K2 전차 행렬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평원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30대가 넘었습니다. 대열을 이루고 움직였죠. 태극기가 전차 측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나란히였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전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국경 마을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이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자연스럽게 격려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들은 싸우기 위한 강철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키기 위한 강철이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논의로 시간을 보냈다. 한국은 행동으로 미래를 만들었다. 나토는 절차를 지켰다. 폴란드는 생명을 지켰다. 한국은 그 생명을 함께 지켰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나토 본부로 향했습니다. 인사과를 찾아갔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퇴직서입니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예.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한국입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 퇴직했습니다. 25년을 몸담은 곳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죠. 길었던 테이블, 차가웠던 조명, 끝없던 논의. 안녕.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켰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편도였죠. 돌아올 계획은 없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죠. 아버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국전 참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서울거리에 서 있었죠. 아버지.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켰던 나라로 갑니다. 이제 그들이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브뤼셀이 멀어졌습니다. 나토 본부 건물이 작아졌죠. 저는 그 건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는 나토의 분석가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국의 학생이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월, 폴란드 북부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대규모 방어 훈련을 공개한 겁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능력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훈련장엔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BBC, CNN, 로이터, 프랑스 24. 카메라만 수백 대였죠. 나토 고위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오전 10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 50대가 눈보라 속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55톤 강철이 평원을 가로질렀죠. 빨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포탑이 회전하며 목표를 향했습니다. 동시 발사. 쉰발의 포탄이 4km 밖 표적을 강타했습니다.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졌죠. 땅이 흔들렸습니다.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이어졌습니다. 80문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15초 만에 120발이 하늘을 갈랐죠. 목표는 12km 밖이었습니다. 관측 드론 영상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목표 지점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명중률 100%. 폴란드 지휘관이 선언했습니다. 취재진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죠. FA-50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초음속이었습니다. 굉음이 훈련장을 뒤덮었죠. 정밀 타격 훈련이었습니다. 모의 표적 6개가 연속으로 격파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폴란드 지휘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강철이 눈보라를 가를 때 유럽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세계 뉴스가 폭발했습니다. BBC 헤드라인이었습니다. K 디펜스, 리라이팅 유럽스 시큐리티 독트린. 한국 방산 유럽 안보 독트린을 다시 쓰다. CNN이 특집을 냈습니다. 코리아, 더 뉴 파워 인 유럽. 한국, 유럽의 새로운 강자. 로이터가 타전했습니다. 폴란드 마이너스 코리아 파트너십, 게임 체인저. 판도를 바꾸는 협력. 나토 본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브뤼셀에 있던 전 동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과소평가했어.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과대평가했죠. 자신들을 말입니다. 다음 날 폴란드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미래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이익이 아닌 신뢰로 싸웠습니다. 전 세계가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국제방송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BBC였죠. 주제는 한국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기억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50년 그들은 무너졌죠. 그러나 일어섰습니다. 그 기억이 강철이 됐습니다. 나토와 뭐가 다릅니까? 나토는 절차를 지켰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진행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동맹은 서류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 인터뷰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200만을 넘겼습니다. 8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태극기를 봤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선명했죠.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깃발 아래서 한민족이 다시 일어섰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세계를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배울 시간이다. 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 서울 코엑스 방산 전시회였습니다. 저는 입구에 섰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We build peace with steel. 우리는 강철로 평화를 만든다. 저는 그 문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K2 전차가 중앙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그 옆에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방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엔지니어였죠. 왜 이렇게 빠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죠. 다만 다시 무릎 꿇지 않기 위해 준비합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결연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었습니다. 1950년을 기억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를 겪으셨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나라엔 정의도 없다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폴란드를 돕는 건 우리를 돕는 겁니다. 약한 나라를 지키는 게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국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연사로 초청받았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25년간 전쟁을 계산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게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르쳤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저를 감동시킨 건 태도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만듭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강철이 아니라 기억이다.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싸운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기 위해 그들은 준비한다. 그리고 같은 상처를 가진 나라를 위해 그들은 달린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죠. 70년 전 불타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세계를 비추는 도시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토가 논의할 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강철의 시대가 끝나도 한국의 이름은 남을 것이다. 창밖 서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